안녕하십니까. 신의기는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이스라엘 전황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12월 5일부터 수공작전을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점점 빠른 속도로 차오르죠. 그래서 통신도 안 되고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있던 이 터널에 숨어있던 하마스들이 갑자기 물이 차오르니 뭐 챙길 것 없이 바로 그냥 후다닥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 가자 지구 북부 쪽에서 뭐 여기저기서 마구마구 튀어나오고 있어요. 마치 두더지 나오듯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군은 그 터널 입구가 어딘지 알죠. 기다리면 다 나오는 대로 속속 체포하고 있는데, 지금 뭐 물이 완전히 젖어서 나오다 보니까 이 옷을 벗고 이 속옷만 입은 채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1000명 정도의 러시아군이 사살됐다라는 거죠. 99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라고 밝혔고, 전차는 8대 격파, 장갑차는 26대 격파, 차량 30대 격파, 특수장비 3대 격파, 야포 12문 격파, 무인항공기 20대 격파 등의 전과가 있는데, 자, 지금 우크라이나 공군이 완전히 괴멸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전황 지도 이런 것들을 보면 우크라이나군의 근접 항공 지원, 즉 폭격 이런 것들이 전혀 관측되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군의 폭격 이런 것들이 아주 왕성한데, 그래서 이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근접 항공 지원 그리고 방공, 즉 제공 초계죠. 이런 것들이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크라이나 공군이 완전히 괴멸 수순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난 이 한 달여 동안 이 이스라엘 전쟁에 집중을 하다 보니 이 우크라이나가 여기가 어느 정도로 변화됐다라는 것을 이 신의균의 국방TV 우리 채널 외에는 거의 지금 알려져 있지 않을 정도로 잊혀지고 있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도 조금 어떤 예측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상황도 같이 핵심적인 어떤 획기적인 상황이 있으면 메인 뉴스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주요 전선에서 56회의 교전을 했고, 교전 숫자는 좀 줄었죠. 그런데 동부, 남부에서 고전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항공전력이 완전히 그냥 괴멸되다 보니까 고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 작전사령부는 러시아가 쿠판스크 방면에서 공군력 투입을 강화하고 있다. 바로 이 공군력 투입을 해도 될 정도로 우크라이나의 전투기 초계가 지금 완전히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백악관이 미국은 앞으로 몇 주만 더 지원할 여력만 남아있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 미 의회에서 내년도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국방부 지원 예산안 등이죠. 610억 달러를 미 상원에서 부결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내년도에 들어갈 이 우크라이나 지원할 예산 지금은 아직은 없는 거죠. 물론 협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12월 31일까지 줄 수 있는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올해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주기로 했던 예산의 97%를 11월까지 소비를 했답니다. 그리고 미 국무부가 지원하기로 했던 예산 47억 달러가 있는데 그건 100% 전부 다 소진을 했고, 국방부 지원 예산안은 623억 달러 예산 예정되어 있었는데 97% 11월 달까지 끝냈으니까 12월 지금 들어왔으니까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미 대통령이 직권으로 줄 수 있는 돈이 또 있습니다. 그거 1억 7,500만 달러치 탄약 주고 지금은 이제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정말 큰일 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미국에 방문했었죠.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최고 라다 의장, 우리가 지금 국회의장이죠. 그리고 국방장관 이렇게가 방미를 했는데, 이들이 방미를 해서 이러이러한 무기를 지원해달라라고 했던 그 목록이 키우 포스트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데, 그 목록을 보니 정말 기가 차고 코가 막히는 이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미국 방문해서 이런 거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F-16 전투기 여기다가 A4 레이더 장착해라. 그렇게 해서 달라. 왜냐? 지금 러시아가 A-56 메인스테이 조기 경보 통제기를 가지고 아주 원거리 탐지를 하고 그거와 협동 전투에서 전투기들이 원거리 미사일 날려대니까 이게 4세대 전투기 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 이 F-16 AB형 구형 이거 들어와 봐야 미그 29 지금 격추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 원거리 탐지 능력 있는 이 A4 레이더로 개장된 F-16V 버전 이 정도는 들어와야 우리가 뭔가 한번 비벼볼 수 있다. 자, 이건 겁니다. 뭐 그 말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대체 언제 들어오냐? 그래서 이 F-18, EF, 슈퍼호넷 전투기 이거 내라 라는 건데 이게 갑자기 슈퍼호넷이 왜 나왔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F-16 준다고 했는데 이 F-16 갑자기 F-16V형으로 업그레이드 해달라 이러면 이것도 업그레이드 하는데 수년 걸리죠.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미국이 치장해 놓은 것 중에서 줄 수 있는 거 슈퍼호넷 있잖아. 그거 빨리 급하게 좀 내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C-17 전략 수송기, C-130 수송기 이것 내라. 아니 이건 뭐 공여물자 신속 수송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까? 그리고 AH-64D 아파치 공격 헬기 전선 항공 지원해야 되니까 공격 헬기 필요하니까 내라. UH-60 블랙호크 병력 수송 특수작전 이런 거 해야 되니까 내라. 제네럴 아토믹스에서 만든 무인기 3종 MQ-1C 그레이 이글 그리고 MQ-9 리퍼 또 리퍼 정찰 버전 리퍼 공격 버전 이거 내라. 우리 항공작전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팩2 팩3 이거 내라. 사드도 내라. 탄도미사일 날아오니까 사드 있어야 된다. M1A2 에이브람스 전차 지금 M1A1 전차 있는데 M1A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 그거 내라. M777 지금 155mm 개님포 많이 받아 있죠. 이거 추가로 더 내라. 에이테킴스 미사일 더 내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했답니다. 이야, 이건 뭐 우리 한국군보다 더 수준 높아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게 지금 알려지면서 이게 말이 되냐라고 우크라이나 국내에서도 비난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찹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이에요. 아직도 두 달 그러니까 9월 이전 모든 관심이 우크라이나에 쏠려있던 9월 이전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우크라이나는 폴란드 국경에 막힌 그 화물을 열차로 전환하는 수송을 준비한다라는 건데 지금 이 폴란드의 트럭 운송회사들이 아니 여기 너무 덤핑하니까 안 된다라고 해서 화물이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송회사가 안 되니까 그러면 열차로 이렇게 대체하는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자, EU하고 중국이 정상급 회담을 했는데 EU 대표단이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러시아에 무기 공급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시진핑 주석은 그냥 웃고만 말았답니다. 참 안타깝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주 의회에서 EU 가입 협상안 표결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분위기나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도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마저도 들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을 거부한 자포리자 주민을 강제 추방 중이다. 이것도 러시아가 이제 뭔가 승기를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전 같으면 자포리자 야 니들 강제로 러시아 시민권 획득해 하고 아주 강압적으로 할 텐데 이제는 자 지금 젤렌스키가 이스라엘 이 상황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코너에 몰렸어. 그러면 이 한국 스타일로 지금 현 전선에서 스탑, 휴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말 안 듣는 이 주민들이 있다면 그건 오히려 독이 된다. 그러니까 니들 그냥 강제로 시민권 획득 안 하게 할 테니까 니들 그냥 귀찮게 하지 말고 나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러시아는 자포리자 지역의 우크라이나 화력발전소 2개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고 또 러시아는 아우디우카 지역의 공업지대를 돌파해서 포위망을 더 좁혀 들어가고 있답니다. 자, 아우디우카 시가지가 있고 이 시가지 북쪽에 여기 공업지대가 있어요. 이쪽으로 지금 치고 들어왔죠. 그래서 이 공업지대 외곽을 감싸면서 포위망을 더 좁혀 들어가고 있는 이 러시아군을 볼 수가 있고 점점 좁혀지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는 로보티네 그리고 베르고브 일대 공세를 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노보프로코피우카 여기는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서 일첸코베 여기에서 전선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노보프로코피우카 자체도 이 뉴욕타임즈의 첫 8호 지도를 봐도 노보프로코피우카가 경합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베르보브 여기도 시내 중간쯤이 경계선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경합지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뉴욕타임즈의 첫 8호 지도가 이러는데 친러시아의 라이바 지도를 한번 보면요. 여기는 아예 로보티네까지 경합지입니다. 지금 뉴욕타임즈의 첫 8호 지도는 이런 식으로 로보티네는 완전히 아직도 우크라이나 영역이죠. 그리고 노보프로코피우카가 지금 경합지인데 라이바는 완전히 로보티네가 경합지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노보프로코피우카는 완전히 러시아 영역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좀 이견이 있는데 그만큼 이 오레오브 전선 여기서 상당히 밑으로 많이 치고 들어갔었는데 여기마저도 지금 뒤로 왕창 밀리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헤르손 한번 보시면 뭐 그냥 도하에서 계속 확장은 못하고 이 교두보를 유지하고 있는 수준 정도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작에 전차나 장갑차 같은 이 중장비를 6월달 7월달에 밀어 넣었으면 이미 크림반도 입구까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생각으로 6, 7, 8호를 그렇게 허송세월 했는지 참 느낌은 있는데 차마 입으로 이야기하기가 애매합니다. 자, 이제 중동 상황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군은 지상전 누적 전사자가 3명이 늘어났다. 그래서 총 89명으로 전사자가 증가했다라는 건데요. 자, 이 전황 지도를 보면 가자지구 전역에 걸쳐서 굉장히 강력한 여러 군데에서 포격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가자지구 남부 여기가 지금 칸 유니스인데 더 시가지 중심부 쪽으로 더 파고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누아르를 체포했다라는 소식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북부 지역의 레바논 접경 지역 여전히 이 레바논 남부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헤즈볼라들을 향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폭격을 퍼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명이 전사를 했는데 그 3명 중에 1명이 가디 아이젠코트 현 정무장관, 우리가 치면 과거에 특임장관이 있었죠. 또 그 이전에 무임소 장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정무장관의 현직 장관의 아들이 25살 예비역 상사였는데 자기 아버지 장관인데 지금 여기 들어가서 작전하다가 전사를 했습니다. 바로 이 젊은이입니다. 상사고 예비군입니다. 그리고 아이젠코트 장관인데 이 사람은 2015년에서 2019년까지 4년 동안 이 이스라엘군 총참모장, 총사령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은 예비역 상사로서 들어가서 싸우다가 전사를 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이 아니냐 뭐 이런 상황이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추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장관 아드님들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군복무를 했는지 전수조사, 뭐 지금 장관뿐만 아니고 그 이전 장관들 전부 전수조사 한번 해보면 재밌는 결과가 안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결과 나오면 어떡할까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전수조사 안 하기를 바랍니다. 참 불행합니다. 자, 미 국무부는 이스라엘 측에 가자지구 전쟁 마감 기한을 제시한 적 없다. 뭐 이 미 국무부가 1월까지는 맞춰라 라고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막 비난 쏟아지니까 또 그걸 또 이제 우리 그런 적 없다라고 또 입장을 바꿨어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민간인을 보호한다는 이스라엘군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그래서 좀 적당히 해라 라고 비판을 했고요. UAE는 유엔 안보리에 가자 휴전 결의안 표결하자라는 걸 촉구해서 사무총장을 또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장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했는데 중동 상황 그리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으니까 무기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라고 하는데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가서 푸틴하고 만나서 이렇게 정상회담을 했고 푸틴은 이 직전에 UAE 갔다 왔죠. 그래서 UAE 가서 또 이런 거 좀 뭐 해달라라고 했는지
그 푸틴이 돌아간 직후에 UAE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아니 좀 가자지구 이거 휴전 표결 좀 해라 라고 하는데 UAE의 정체가 참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내 하마스 조직원들의 항복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이 두더지처럼 터널에서 나오는 걸 넘어서서 다른 지역에서도 스스로 항복하는 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스라엘군은 하마스는 민간인 난민 텐트 바로 옆에서 로켓을 발사하고 있다 라고 비난을 했는데, 이제 민간인 사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니까 아니 이게 전부 하마스 책임이야. 왜냐? 이 하마스쟤들이 민간인 거주 지역, 집단 거주 지역 또는 민간인 텐트 이 옆에서 가삼 로켓을 쏘아 올린다. 그러면 우리 대포병 레이더가 탐지를 하고 대포병 작전에 들어가서 발사 원점을 때리는데 지들이 민간인 집단 수용 시설 바로 옆에서 쏘니 그 기로 포탄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애초에 저들이 일부러 그러는 거다. 그래서 민간인이 지금 죽고 있는 이 상황은 그렇다고 우리가 대포병 사격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게 전부 하마스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접경 마을 주민들을 귀환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주민을 무장화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가자지구 옆에 이 마을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0월 7일 날 하마스들이 뭐 낙하산 타고 들어와서 마구마구 학살하고 잡아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피신시켰는데 이제 가자지구를 완전히 그냥 무력으로 그 통제하기 시작했다라는 자신감이 붙었는지 그 피난 갔던 사람들 다 이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래도 혹시 하마스들이 담 너머로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이 무장을 배부를 해주고 자경단을 조직하게끔 했다 이겁니다. 헤즈볼라는 이 북부 국경 지역 레바논 지역이죠. 여기에서 민간 주택에 대전차 미사일 발사해서 민간인이 사망했다라는 거고,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에 8일 새벽 로켓에 직격당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폭발음이 무려 12번에서 15번 정도 여러 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켓 공격을 아주 많이 받았다. 자, 이건데요. 아직도 바이든은 이렇게 실제적인 무력에 미국이 공격당하고 실제 전사한 미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시하지 않겠습니다만 시전하고 있는 바이든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수공작전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5개의 해수 유입 펌프를 가동해 가자 지하의 터널에 수공을 퍼붓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가자 북서부 지역의 터널에서 수공을 당한 하마스 조직원들이 집단으로 항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뜩이나 위기 상황이었던 하마스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대량 항복 사진은 현지 시각으로 12월 7일 오전에 가자 북부 지역에서 촬영된 사진들이며, 이들은 모두 하마스 조직원들로 현재 신문을 위해 가자지구 외곽에 마련된 별도의 수용시설로 이송되고 있다고 현지 워싱턴 소식통이 12월 8일 리포트했습니다. 언론에 칸 유니스 지역 항복으로 잘못 알려진 해당 항복자들은 수공이 시작된 후 12월 5일부터 지하 터널에서 탈출한 인원들인데요. 이들은 외부와의 통신이 단절된 상태에서 지하 터널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놀라 필사적으로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가장 가까운 탈출구가 있는 베이트 라히야 지역 도심으로 올라와 학교와 민가로 숨어들었는데요. 지하 터널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이들이 이곳으로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군은 이들의 은신처를 포위하고 삽시간에 소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수공이 시작된 알샤트 캠프 외곽의 해안지역 베이트 라히야 도심 지역에서 수백여 명의 하마스 조직원들을 체포했는데요. 해당 소식을 전한 소식통들은 이들이 모두 옷이 벗겨진 상태인 이유가 물에 잠겨 있다가 탈출한 직후 체포됐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마스 조직원들이 무기력하게 항복했다는 소문이 확산되자 하마스의 강경 분파들은 해당 대대를 맹렬하게 비난하는가 하면 이들은 애초에 하마스 조직원들이 아니었다라며 이스라엘군이 무모한 현지 주민들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부 지역에서 교전 중인 하마스 조직의 한 분파는 공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우리 대원은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다라며 싸우지 않고 적에게 투항한 배신자들은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군의 수공작전이 이렇게 빨리 시작돼 이렇게 큰 위력을 발휘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가삼 여단 측은 SNS를 통해 옷이 벗겨지고 손이 묶인 채 적에게 억류되어 있는 인원들은 자발리아 캠프 인근의 베이트 라히아에 있는 유엔 보호소에 있던 주민들이라며 시오니스트들이 무고한 주민들을 잡아 모욕을 주며 하마스 조직원들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고 성토했습니다. 그러나 가자 현지의 워싱턴 소식통들은 이들이 최근 사복으로 갈아입고 주민들 틈에 숨어 전투 행위를 하던 하마스 조직원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화질 영상에서 알아라비 뉴스 기자로 활동하던 인물이 포착됐는데 그는 하마스 측 선전을 담당하던 요원으로 그 역시 체포 당시 군장류를 휴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식통들은 현재 가자 내부에서 항복 후 압송되는 하마스의 사진과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조직원들의 동요와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왜 레바논 확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여유를 부렸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안에서 엄청난 대형 펌프를 가지고 아주 굵은 호스를 쭉 연결해서 터널로 집어넣고 이렇게 동원된 펌프가 5개다 이겁니다. 그러니 뭐 한 방에 모든 터널이 다 잠길 수는 없겠죠. 콸콸콸콸콸 들어가니 이 가까운 곳에부터 잠기기 시작해서 계속 물이 그냥 뭐 계곡물 쏟아지듯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지금 뭐야 이거 갑자기 차오르니 이제 밖으로 마구마구 나오기 시작했다. 자, 이런 식으로 터널이 예상도인데요. 총 연장 한 500km 이상으로 보죠. 그런데 이거는 한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있을지는 일반 언론 차원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 이 지역에서 바다를 통해서 집어넣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가자 북부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지금 뛰쳐나오고 있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전투 마크 하나 붙어 있는데 이 전투 마크 있는 이 지역으로 하마스들이 마구마구 뛰쳐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투에서 체포했다 이 말인데 여기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지금 마구마구 여기저기서 뛰쳐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수공 작전에 의해서 그래서 체포되고 있는데 하마스는 저거 민간인이다 민간인 유엔 보호소에 있는 민간인을 지금 빨가벗겨서 지금 데려가고 있는 거다 모욕 주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는 사진을 올리지 못합니다만은 이 인터넷에 보면 이 하마스 조직원들 팬티만 입고 다 묶여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수백 명을 지금 잡은 겁니다. 다 나오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하마스는 그거 우리 아니고 민간인이다 라고 하는데 그걸 또 눈 밝은 네티즌 수사대가 밝혀내죠. 자,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이게 누구냐? 하마스 선전 요원이에요. 그래서 텔레그램 채널 운영하면서 이스라엘군이 이렇게 민간인 죽였어요. 뭐 하요? 하면서 이제 총 들고 다니면서 하마스 선전하던 그 선전 요원인데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게 어떻게 민간인이 하마스 맞지? 라는 정황. 이런 정황들이 이제 이 사람뿐만 아니고 여러 곳에서 밝혀지다 보니 하마스가 맞다. 라는 건데 정말 이 수공 작전이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뭐 획기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터널 내부에서 죽은 하마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불행하지만 그러나 죽기 전에 이렇게 나온 사람들 뭐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잘못 뉘우치고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히려 이런 작전으로 인해서 민간인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이 상황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소식 나온 대로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